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환자 중심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의료인문학 1, 2를 통해서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의학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20세기 이후의 의학이 어떤 추세로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1910년도에 나왔던 플렉스너 보고서가 있었죠. 플렉스너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이전까지 굉장히 난립돼 있던 의과대학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의학이 과학이다, 의학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을 대중의 뇌리에 심어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후의 의학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히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그러한 의학으로 발전되어 왔고, 실제로 20세기 의학은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때보다도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해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지나치게 과학에 의존한 의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20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면 특히 1960년대쯤 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의료 윤리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또는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상당히 큰 스캔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1960년대에 사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은 수많은 산모들이 기형아를 출산했죠. 세계적으로 뭐 수만 명이 기형아가 출산됐다고 그러죠. 그 이후로 의학을 규제하는 그런 흐름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의료윤리가 만들어졌고 생명윤리, 의료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의료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의료보험이 확립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의료 보험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의료의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2000년대쯤 오게 되면은 다시 예전의 의사들의 그런 권위를 되찾자 하는 프로페셔널리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002년인가요? ABIM,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페셔널리즘 차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치게 기능적인 의학이 아니라 전인적인 의학, 그리고 의사의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그 흐름에 또 다른 또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 이전에도 의료윤리나 생명윤리, 프로페셔널리즘에서 환자가 굉장히 중요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는 비판은 이런 환자 중심이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인 의사가 의도한 대로 또는 의사가 가진 그런 지식의 체계에 맞춰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물결이 과거의 그런 물결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오늘 강의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프로페셔널리즘 올드 앤 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버려야 될 그런 구세대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려야 될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추가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할 것도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또 새로운 걸 배우란 말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지금 새로운 걸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것에 더해서 뭘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말아주시고요.
과거에 했던 생각들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의 틀, 관점을 조금 전환시켜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에소테릭 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독점이라는 것입니다. 독점적으로 의사가 그런 비의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받아들여진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프로페셔널리즘이었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을 통해서 이 지식들이 독점되지는 않습니다. 다 분산돼 있죠. 분산돼 있고 누구나 다 시간과 노력을 좀 들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산된 지식입니다. 지금은 과거엔 독점된 지식이었다면 지금은 분산된 지식이 대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이 비의적 지식에 근거해서 프로페셔널 오토노미 그러니까 이 독점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업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뮤추얼 컨트랙트죠. 지식도 분산되어 있고 의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 경험을 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환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오토노미에서 뮤추얼 컨트랙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과거에는 의사가 독점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의사의 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 알트루이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자기 이익이 아닌 대중의 이익,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서비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의 프로페스라고 하는 말이 선언한다라는 뜻에서 온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쌍방간에 서로 양해가 된 겁니다. 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그들은 대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의 공식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독점을 하지도 않고 모든 그 통제권을 가지지도 않죠 의사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테라피틱 릴레이션십 치유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과거에는 큐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없애는 것이 이제 주 업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큐어와 더불어 케어가 함께 더 대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의사의 업무는 큐어이고 그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이 케어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큐어라고 하는 것은 케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케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큐어 그 자체의 어떤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 의사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관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지난 그 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중심을 의사에서 환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중간 그 관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의사는 환자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직업의 라이프스타일, 그 존재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존재 방식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환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따라서 환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새 시대에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흔히들 이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업무 시간도 엄청 길고요. 번아웃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업무라고 하는 것, 의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의 존재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일종의 거래였어요. 그죠? 일종의 거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나는 내 일만 하는, 마치 기계를 수리하는 수선공처럼,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 스스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보다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환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환자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함께, 그럼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뭐 그런 그 기여자로서의 역할, 수선공 역할이 아니라 환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자로서의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의 태도로서 디테치드 컨선, 그러니까 초연한 관심을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환자의 감정에 휘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필요하죠. 그런 자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자의 감성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서 공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형식적인 공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공감, 진정성 있는 공감, 이런 것들이 나를 모두 다 투여해서 나를 고갈시키지 않더라도 이 공감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는, 흔히들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황폐해진다, 남에게 공감함으로써 나 자신이 황폐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환자의 고통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면 의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치유가 따로 있고 공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감을 통해서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몸과 마음이 분리된 그런 실체라고 여겼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인지과학과 같은 그런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둘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과거의 이런 자세를 다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고갈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는 환자와 의사가 전혀 다른 별개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올드 프로페셔널은 주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제였죠,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치죠. 공부를 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마치 당구 공부처럼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딱딱한 재질의 개인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지나친 개입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 개입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인볼브먼트의 정신이 필요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건강 정의에 포함되어 있죠. 건강이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죠.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죠. 그래서 안녕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그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만 세미오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추가가 되죠. 이건 뭐냐?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의 모델에서는 요소였다면 육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가 따로따로 이제 관여하는 거로 생각했다면 여기는 그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발생시키는 의미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세미오틱, 사이코, 소마토, 소시오, 세미오틱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는 의료 전문직, 의사가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학에서는 탈코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어떤 그 역할 이론을 내죠. 의사는 환자를 그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해서 일터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환자는 환자 역할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일터로부터 면제되지만 일로부터 노동부터 면제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터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의무를 진다라는 그런 식의 구조 기능주의적인 그런 사유를 해왔었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느냐, relate,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절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기반 의학이 지금 대세로 돼 있죠. 여전히 증거 기반 의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또 물결에서는 내러티브 베이스트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서사의학,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환자가 그 경험을 통해서 질병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인생 경로를 걷느냐가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미오틱이죠. 의미죠. 의미를 내러티브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에비던스에는 그런 의미가 별로 포함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patient compliance,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얼만큼 충실히 따르냐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죠. 처방된 약은 제대로 먹었느냐, 뭐 생활 방식을 의사의 지시대로 바꿨느냐,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그게 법칙이더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지시에 제대로 완전히 따르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거든요. 그건 뭐냐?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고 할 때는 그건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함께 서로 이해하는,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그래서 제시되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 치료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심으로 따를 의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에서 리터러시,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질병에 대한,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 경험에 대해서 의사가 관심을 가져줬을 때, 그리고 서로 이제 어떤 일치점이 찾았을 때,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의사가 제시한 방향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특정한 특질, 그러니까 뭐 의사의 특질, 뭐 예를 들면 이타성이랄지, 뭐 친절하다든지, 뭐 이러한 특질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의사의 또 버추, 덕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는 모름지기 의사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어떤 특질이라든가 의사의 덕을 칭찬하거나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의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하는 것을 그쳤다면 지금은 뭐 의사든 환자든 다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에 만나서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창발적인 그런 속성들,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는 의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그 조언을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조언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는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셀프세임 변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봤단 말입니다. 이런 위에서 이런 특질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이제 상정했다면 지금은 쌍방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차이의 철학에서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현대 철학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들레즈 같은 철학자는 차이를 정체성의 근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차적으로 과거의 근대적인 철학으로부터 후기 근대 또는 뭐 탈근대의 철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 근대 철학은 정체성, 불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철학이었다면 후기 근대 또는 탈근대의 정체성은 차이에 근거한 정체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이것이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사람 사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사이예요. 공간, 비어있는 사이입니다. 그죠? 전부 사이의 존재론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서구 문명화되면서 이 사이의 존재론을 전차 잃어버렸죠. 이제는 다시 이 사이의 존재론을 찾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차이 또는 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파터널리즘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상호 간에 서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지를 공유해야만 환자가 그것을 충분히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인지해야만 의사와 더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지를 해야만 그 제대로 된 치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만 의학 교육에 있어서도 의사가 의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환자가 들어가서 환자로부터 배우는 그런 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과거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의 차이를 설명한 겁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과거의 프로페셔널은 가난한 자의 근엄한 친구였습니다. 보면 이렇게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나이든 의사가 가난한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런 역할들이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기 EHR 전자기록이죠. 전자기록에 의해서 뭐 과거에는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성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는 여러 기관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한다. 과거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새 시대의 프로페셔널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